젊은 층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식습관의 영향이 좀 크거든요.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이제 뭐 통풍 환자분들이 사망한다, 관절이 아파서 이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심장 문제나 신장 문제, 아무 증상이 없이 조용히 있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발작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마지막 4단계가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체리도 좋고 귤, 오렌지, 자몽, 요래들도 다 좋은데, 이제 만약에 내가 통풍 발작이 이미 와서 그 약물을 이제 복용 중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몽은 안 드셔야 좋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증이 심해 병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통풍. 과거에는 고기와 술을 많이 섭취하던 상류층에게서 주로 발생했던 질환으로 부자들의 병이라 불리기도 했죠. 이제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현대인들이 통풍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박명수도 고생 중이라는 질병, 통풍. 잠복기가 있고 완치가 어려워 증상이 없을 때에도 꾸준히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수아연 한의원 박소연 원장님과 함께 통풍의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초동에서 한의원 운영하면서 진료하고 있는 박소연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명수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불금마다 치킨과 맥주를 먹는 게 습관이 됐다. 그랬더니 통풍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또한 치맥이 삶의 닭인데 치맥 중독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치킨이랑 맥주 조합 자체가 고칼로리에 술이고 이러니까 혈관 건강에도 안 좋고 내장 지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근데 요즘 통풍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통풍에 특히 안 좋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술이 모두 마찬가지지만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치킨도 마찬가지. 통풍이라는 질환은 이 퓨린이라는 걸 너무 많이 섭취를 해서 그 퓨린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대사를 해서 요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요산이 너무너무 몸에 많아지게 되면 요산염이라는 이제 결정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결정이 우리 관절이나 뭐 힘줄 인대에 가기도 하고 신장에 쌓이기도 하고 콩팥에 돌을 만들기도 하고, 더 발전하면 신부전이나 정말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병이어서 치킨이랑 맥주 조합이 좀 특히 안 좋고요. 그리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라도 해도 음료수를 보통 치킨이랑 많이 먹잖아요. 콜라나 뭐 탄산, 뭐 주스 역시 통풍의 발생 위험을 좀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뭐 음료수, 맥주 이런 거 섭취가 좀 늘어나잖아요. 통풍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여름철에 특히 조심을 해주셔야 하고, 원래는 나이 든 분들이 주로 통풍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조심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네. 저희가 먼저 OX 퀴즈를 통해서 통풍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내장 지방이 많으면 통풍에 잘 걸리나요? 네, 동그라미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내장 지방의 면적이 넓을수록 피 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통풍에 걸렸다라고 정확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장 지방의 면적이 넓은 분들이 이제 통풍 환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이어트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네요. 그쵸, 맞습니다. 네네. 2번. 남성이 통풍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네, 이것도 동그라미.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 속에 이제 요산을 이제 제거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서 신장에서 요산을 제거하는 능력이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통풍 발병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남자가 더 조심하라는 게. 맞아요. 3번. 통풍 증상은 낮에 더 많이 발생한다? 요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통풍 발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거나, 아니면 밤에 이게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발을 뛸 때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낮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4번. 통풍으로 관절의 변형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맞습니다. 통풍이 단계가 총 4단계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아직은 통풍 증상은 아니지만 무증상성이 이제 고요산 혈증. 이 요산이 농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 있다고 무조건 통풍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태가 거의 한 20년 이렇게 가까이 지속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 단계입니다. 주로 이제 엄지발가락 옆쪽으로 많이 증상이 오고요.
갑자기 어느 날 전조 증상도 없이 막 붉어지면서 부어오르면서 막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이런 발작이 짧으면 몇 시간 안에 끝나고 길어지면은 뭐 3일에서 10일 수주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2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간헐기 통풍. 아무 증상이 없이 조용히 있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나중에는 이 발작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여러 관절을 침범하고 증상이 심해지고 마지막 4단계가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귓바퀴나 실관절, 주관절 아래, 무릎, 발꿈치, 뭐 발목, 뭐 발가락, 손목, 손가락 이런 데 이제 동글동글하게 결절이 생기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이고요. 요거는 거의 처음 통풍 발작이 있고 한 10년 정도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병이 누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지 않죠. 그럼 어쨌든 끝판왕의 증상을 보이는 거네요. 관절 변형이. 저 정도면 이미 뭐 통증도 엄청 심하고 합병증이 이미 발생했을 확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5번. 통풍에 커피가 도움이 될까요? 아, 네. 이것도 맞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요. 커피를 한 잔 이상 이제 꾸준히 드신 분들 경우에 남녀노소 다 관계없이 통풍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고 피 속에 이제 요산 수치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기전으로 커피가 이제 통풍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아주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닌데 커피 속에 이제 여러 항산화 물질들 뭐 폴리페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클로로겐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퓨린이 요산으로 바뀌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커피 끊으라고 했는데 요즘에 적당히가 중요하니까. 이따가 통풍의 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통풍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는데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볼게요. 통풍이 어떤 질병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통풍은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이제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면 요산염이라는 형태로 뾰족뾰족한 이제 결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통증도 일으키고 합병증도 일으키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럼 이 요산이라는 물질은 무조건 적으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신 지견에 따르면 요산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신경퇴행성 질환,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게 걸리지 않으려면 요산 농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식생활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고. 네, 맞습니다.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통풍이 오면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부터 엄청 쑤시기 시작한다고 하던데 그쵸, 네. 악화시 나타나는 증상까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처음으로 통풍 발작이 나타날 때는 주로 이제 엄지발가락 옆에 툭 붉어지면서 이제 부어오르고 엄청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복해서 발작이 일어나다 보면은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에 있는 관절들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통풍 환자분들이 사망한다. 관절이 아파서 이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심장 문제나 신장 문제 관리가 안 돼서 여러 관절로 침범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심각해지면은 뭐 소위 성인병, 뭐 당뇨, 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나 뭐 신부전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좋습니다. 진짜 병들의 왕이네요. 통풍은 잠복기가 길어져서 없어져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잠복기라는 게 병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통풍의 4단계 중에서 한 번이라도 통풍 발작이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다음 발작이 일어나기까지가 증상이 없는 기간이 꽤 깁니다. 60%에서 80% 정도는 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나 이제 한 번 그러고 말았나 봐 하고 막 그대로 식생활을 안 좋게 한다라고 하면 빈도수도 훨씬 많아지고 증상도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소위 간헐적 통풍 기간, 증상이 없는 기간에도 더욱더 식이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럼 통풍에는 완치는 없는 건가요? 이제 완해되는 게 있는 거지 한 번 나타났다가 얼마 동안 없었다고 난 이제 다 나았어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이렇게 쌓이다가 정말 한 방울이 넘쳐서 증상이 팡 드러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젊은 분들도 통풍에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젊어도 통풍이 올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안 좋은 게 말씀드린 치킨 맥주 그리고 이제 고기 소위 이제 적색육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과당이 많이 든 뭐 탄산, 뭐 너무 달콤한 주스나 그리고 사탕, 과자 이런 것도 통풍 발생 확률을 높이거든요. 해산물 중에서는 내가 뭐 통풍 발작이 한번 있었다라고 하면은 갑각류, 새우, 바닷가재, 그리고 뭐 관자, 조개 같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어리를 많이 먹진 않지만 뭐 정어리, 참치 그런 것들도 조심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겠고요. 그럼 반대로 통풍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통풍에는 체리가 좋다 이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아, 네네, 아니면 맞아요.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체리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제 서양 쪽에서 질환 관련한 연구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리에 대한 연구가 먼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시트러스류 과일들 있죠. 뭐 귤, 오렌지, 자몽 요런 애들도 다 좋은데, 이제 만약에 내가 통풍 발작이 이미 와서 그 콜리친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그 약물을 이제 복용 중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몽은 안 드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몽과 콜리친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좋고, 그 외에 뭐 파인애플, 키위, 딸기 이런 애들도 다 좋고요. 아까 커피 이야기했죠. 네, 커피도 도움이 되고, 그 말씀하신 체리도 좋고, 홍류도 좋고, 저지방 유제품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탄수화물은 뭐 아무래도 혈당 너무 높이지 않는 복합탄수화물류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요. 고기나 이런 걸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름기 없는 살코기 위주로 닭가슴살이나 적당량은 괜찮으세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장 지방의 면적이 더 넓으면 혈중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살이 찐다 이렇게 되면은 또 통풍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체중 관리 이 정도 해주시면은 충분합니다. 네. 그럼 통풍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발작이 일어났을 때 양방병원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필요한 경우에 그 콜리친이라는 약물을 투여 받으시게 되고, 소염진통제 이런 것도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한의원으로 오시게 되면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뭐 침치료나 약침치료, 적절한 한약치료, 발작 증상 단계에 맞춰서 처방이 가능하고, 이제 체중을 줄이시는 게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 그런 방면에서 한약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체중 관리가 제일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통풍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내가 통풍 발작이 한번 왔다라고 하면 "헉,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떡하지 하고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분명히 그 단계가 좀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식이관리나 생활관리로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아 나가시면 발작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통풍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또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